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100년 전에 가졌던 그리움이 여러 생을 거치고 거쳐 마침내 하룻밤의 인연으로 맺어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늙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젊은 주인은 마음속으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행여나 말이 새나갈 것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얼른 그 괴물을 땅에다 묻어버린 후에 돌아와서는 두 형님에게 말했다. 우리 세 형제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직 잔치를 열어 헌수를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소를 잡고 술을 마련해서 오색 색동저고리를 입고 바니지이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형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형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자 동생이 부연했다. 그럼 잔치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한양에 올라가서 다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젊은 주인은 모친에게 가서 가만히 말했다. 소자, 불승이 되고자 하여 이렇게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는지라 헌수잔치나 열어드리고 잔치가 끝나면 곧바로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집안 살림 넉넉하지, 부모 잘 섬기지, 내외간의 사이도 좋지. 이렇듯 복록이 무궁한 터에 실성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사실은 소자의 정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온데 차마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무슨 말인데? 어서 말해보거라. 똑같은 부모님의 핏줄을 타고났는데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집터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자에게 형님들을 부탁하신 점이 첫 번째로 의심스러우며 또 풍수장이가 양반이 발복할 땅이라고 했는데 꿈속에서도 신장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점이 의심스러우며 마지막으로 어떤 길손이 엎덩어리를 쏘아 죽였을 때 지나가는 불승이 또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친이 아무 말 없이 한참 앉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젠가는 너에게 말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때가 된 모양이구나. 내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마. 내 부친은 경기도 장단마을에 사는 이생원이란다. 그런 뒤 아들에게 몸을 허락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요동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한양에 간다는 핑계로 하인에게 분부를 내렸다. 젊은 주인은 대여섯 마리의 말에다가 포백과 은자를 가득 실은 다음 경기도 장단으로 향했다. 이생원의 집에 도착해 보니 엉성한 울타리를 두른 초가집이었는데 창백한 얼굴을 한 백발노인이 무료하게 앉아 있었다. 젊은이는 데리고 간 하인들과 짐을 숨긴 다음 성큼성큼 다가가 인사를 했다. 이생원이 물었다. 댁은 니시오. 지나가다가 집이 있기에 좀 묵어갈까 해서 왔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대접할 것이 없소이다. 날도 저물고 했으니 주막을 찾아가서 거기서 묵어가는 게 좋을 듯 싶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 한쪽으로 같이 좀 가셨으면 합니다. 이생원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따라가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달포쯤 전에 모처에 있는 집에서 이상하게 생긴 짐승을 쏘아 죽이신 일이 있으신지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필시 보복하려고 왔구나. 하고 생각한 이생원은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다. 노물이 늙고 병들어서 문 밖을 못 나가 본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그렇게 먼 곳을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인가요? 그 사람은 나쁜 뜻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물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아무개 땅, 아무개 집에서 묵어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말을 듣자 이생원은 그가 짐승을 죽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눈치채고 한참 동안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적이 있었소이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때 집주인이 한양으로 번을 살러 가고 혼자 남아있는 여주인을 행차가 가까이 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달리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생원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했다. 젊은 시절의 일이었지만 그렇다오. 젊은이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가 해주었던 얘기며 풍수장의 이야기 그리고 신장의 깨우침과 길을 가던 노승의 말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노인에게 말해주었다. 늙어서까지 아직 후사가 없었던 이생원은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바로 내 아들이었구나. 이생원은 안방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들어가서는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부인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아직 아비나 어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무슨 복이 터졌는지 없던 자식이 새로 생겼구려. 젊은이는 밖에 나가 하인들을 불러서 들어와 뵙게 한 뒤 은자와 비단, 맛있는 술과 안주 등을 모조리 풀어서 차례로 들여오게 했다. 이생원 부부는 실컷 먹고 마시면서 마치 꿈인 양 즐거워하였다. 며칠 동안 묵은 뒤 그 아들이 부친에게 고하였다. 담양 계시는 노모께 수연을 베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천한 자식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 집에 잠시 들르셔서 서로 회포나 풀었으면 합니다. 이생원이 쾌히 승낙하자 이튿날 아침 여정에 올랐고 집에 도착한 즉시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무사히 끝난 그날 밤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웬 신선이 나타나서는 말하였다. 100년쯤 전의 일이다. 경기도 땅 장단에 있는 아무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병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부부는 금실이 좋았는데 아내 방씨의 몸이 너무 허약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부부는 남달리 효행이 지극하였는데 특히 며느리 방씨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시어머니는 항상 장단 근처에 있는 임진강의 강물을 즐겨 마셨고 임진강에서 나오는 생선의 회를 좋아했다. 하루는 남편 강씨가 농사일에 너무 바빠 저 방씨에게 임진강물을 길어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간 아내가 온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몹시 목마름을 호소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면 아내 용씨가 물을 길어오다가 동네 개가 몹시 지저대므로 피하다가 넘어져 물동이를 깨고 다리를 삐어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 광경을 본 개주인이 미안하다면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만 쉬었다 가라고 해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그 집에 있었다. 기다리다 지친 신랑 강씨가 다음날 아침 아내를 찾으러 임진강 강가에 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제 벌어진 일에다가 집주인이 호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미심쩍어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다. 가보니 방 안에 아내가 한 남자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아내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씨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고는 놀라 절뚝거리며 남편을 뒤따라 집에 돌아온 아내를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내쫓아 버렸다. 집에서 쫓겨난 방씨는 친정집으로 가는 대신에 가까운 곳에 방을 하나 구해 살면서
방적하여 번 수입으로 임진강 생선을 사서는 회를 만들어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다. 하지만 본래 몸이 허약한 데에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실이 너무 괴로워 밤마다 울며 보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날마다 웬 아주머니가 생선회를 가져오므로 이상하게 생각한 끝에 그 연유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대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방적하여 번 돈으로 생선을 사서는 회를 만들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라오. 대개 며느리가 지금 무척 아픈데 옆에서 지켜보는 내 가슴이 몹시 아프다오. 라고 하므로 시어머니가 매우 놀라면서 아들에게 며느리를 불러들이라고 했다. 남편 강 씨도 내심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던 참이라 아내를 데리러 갔다. 그런데 아뿔싸 이 일을 어떡하나.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 광경을 본 강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어떡하나.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을.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파서 누워있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방적하여 그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봉양할 생선을 샀고 누워서 죽기 직전까지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의 후사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강 씨는 자기의 충동적인 행동이 가져온 아내의 죽음을 피눈물로 후회하면서 밤낮으로 아내를 그리워했다.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난 뒤 그도 아내의 뒤를 따라갔다. 두 영혼은 100년의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했는데 그 그리움이 마침내 이번 생에 인연을 맺었고 그대가 태어난 것이다. 그대는 가슴에 한을 품고 죽은 두 남녀의 오래고 오랜 열망이 만들어낸 결실이니 그리 알고 혹시라도 누구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지 말고 조심조심 제대로 살도록 하라. 셋째 아들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신선은 간 곳이 없고 창문 밖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밝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대청 위에 부모님을 앉으시게 한 다음 막내는 두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 테니 형님들은 집의 논밭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냥 사시면서 가끔 한 번씩 찾아오도록 하세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찾아뵐게요. 두 형은 울면서 알았다고 했다. 이튿날 여장을 갖춘 아들 내외는 부모를 모시고 가벼운 짐만 실은 채 길을 떠났다. 장단에 도착하자 아들은 꿈에서 신선에게 들은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 100년의 그리움이 여러 생을 거쳐 우연인 것처럼 하룻밤의 인연으로 맺어지고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제는 늙어버린 두 남녀는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